현명한 부모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을 잘 되게 하는 확실한 방법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더 많이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걱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만 제대로 주면 됩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것 하나만 바꿔도 성인 자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달라지고 직장 생활도 달라지고 부모에 대한 마음도 달라집니다.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30이 넘어서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아이였나 싶을 정도로 놀랍다고 말입니다. 시집간 딸이 전화할 때마다 예전과 다른 목소리로 이야기한다고 하십니다. 결혼한 아들도 부모한테 찾아오는 횟수가 확실히 늘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부모님은 특별한 걸 한 게 없다고 하십니다. 단지 이것 하나만 바꿨을 뿐이라고 하십니다. 이미 다 큰 성인 자녀에게 뭘 더 해줄 수 있겠냐고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인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확실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8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씨에게는 30세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되지 않아 2년 동안 집에서 백수로 지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김순자 씨에게 이런 말을 했죠. 이제 그만 재촉해라. 밖으로 내보내라. 스스로 알아서 하게 놔둬라. 김순자 씨도 처음에는 그런 조언들을 따라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 다른 집 애들은 다 취업했는데 너만 이런다. 이런 말들을 매일 반복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김순자 씨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김순자 씨는 아들 방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훌쩍훌쩍 우는 소리였습니다. 35세 된 어른이 혼자 방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김순자 씨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은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들을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김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무엇을 하든 대견하다고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자꾸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재촉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필요한 건 재촉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장 먼저 부모가 가져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순자 씨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어제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너를 너무 재촉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재촉하지 않을게. 내가 내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엄마는 내가 반드시 좋은 길을 찾을 거라고 믿으니까. 아들은 처음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로 조건 없이 자신을 믿어주는 건지 의심스러웠던 겁니다. 하지만 김순자 씨는 그 말을 지켰어요. 아들이 늦잠을 자도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해도 취업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도 한마디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을 했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내가 뭘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매일매일 해줬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밤늦게 들어와도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도 한마디 잔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김순자 씨도 사람인지라 속으로는 조급했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이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들 방에서 들었던 그 울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이 갑자기 김순자 씨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부터 다시 취업 준비해 볼게. 그동안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 이제 마음이 좀 정리됐어. 엄마가 나를 믿어준다고 하니까 나도 나 자신을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후 아들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았고 면접에서도 당당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김순자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용기가 생겼다고 말입니다. 김순자 씨가 아들에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조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뭘 해도 어떤 상황이어도 엄마는 너를 믿는다는 그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 자꾸 재촉하고 다그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필요한 건 재촉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내가 성공해야 믿는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야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서 계속 재촉하고 다그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내 자식이 뒤처질까봐, 남들보다 못할까봐 하는 불안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불안의 뿌리를 찾아보면 결국 체면과 자존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은 그 불안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자식에게 전해지면 자식도 불안해져요. 불안한 마음으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죠. 반대로 부모의 믿음을 받은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설사 실패해도 괜찮다는 안정감이 생겨요. 그 안정감이 자신감으로 바뀌고 자신감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김순자 씨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의 재촉을 받을 때는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믿음을 받고 나서는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 편안함이 자신감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면접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조건 없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 없이 내버려 두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김순자 씨도 아들을 그냥 놔둔 게 아니었어요. 매일 따뜻한 말을 건네고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다만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우리는 자식에게 이렇게 조급해 할까요?
아마 우리 자신도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자라왔기 때문일 겁니다. 빨리빨리 열심히만 하면 된다. 남들과 비교당하며 자라온 세대이기 때문에 자식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열심히만 하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신감과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부모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김순자 씨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아들에게 믿음을 준 후 달라진 건 아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 마음가짐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고 결국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 잘된 집 부모들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조건 없는 믿음을 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결과를 내어도 부모는 너를 믿는다는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 없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식 잘된 집 부모들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바로 자식의 마음을 읽어주는 능력입니다. 72세 박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희 씨에게는 40세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결혼 후 남편과 갈등이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박영희 씨에게 이런 말들을 했죠. 딸한테 빨리 재혼하라고 해라. 아이들 때문에라도 좋은 사람 만나야 한다. 혼자서 애들 키우기 힘드니까 얼른 새 아빠를 찾아줘야 한다. 이런 조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영희 씨도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혼자 아이들 키우기 힘들 텐데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보는 게 어떨까? 아이들도 아빠가 필요하고. 하지만 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는 내가 혼자서는 못 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박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의 진짜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딸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만 강요했던 겁니다. 그날 밤 박영희 씨는 딸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딸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봤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딸이 원하는 건 재혼 압박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잘 해내고 있다는 인정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지금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물론 힘들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재혼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아이들과 제 인생에 집중하고 싶어요. 박영희 씨는 그제서야 딸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내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지금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앞으로는 내 마음을 먼저 물어볼게. 그 후 딸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당당했어요. 몇 년 후에는 좋은 직장도 구하고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엄마의 재촉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박영희 씨가 딸에게 준 것은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봐 주는 거였어요. 많은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자식의 마음보다 세상의 기준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게 정상적인 건가? 이런 걱정부터 하죠. 하지만 정작 자식이 어떤 마음인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65세 이정숙 씨의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정숙 씨의 아들은 안정적인 공무원이었는데 갑자기 사직하고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어요. 공무원을 그만두다니 미쳤다, 말려야 한다. 이정숙 씨도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 씨는 아들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아들의 마음을 들어봤습니다. 공무원 일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카페 운영에 대한 계획도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매일 출근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일이 재미없고 의미도 못 느끼겠어요. 카페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물론 위험하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정숙 씨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힘들었구나. 엄마는 내가 안정적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엄마가 응원할게. 그 후 아들은 정말로 카페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해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하기 전에 정작 자식이 뭘 원하는지는 물어보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식을 위한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을 제시하죠. 하지만 정작 자식의 마음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자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중간에 끊거나 판단하지 말고 자식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말하는 중에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조언부터 하죠. 하지만 자식이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공감인 경우가 많습니다. 70세 최순희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최순희 씨의 딸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매번 집에 와서 회사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최순희 씨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 그런 얘기하고 적응해서 살아라. 어느 직장이나 힘든 건 마찬가지야. 참고 견뎌야지. 하지만 딸은 점점 더 힘들어했어요. 어느 날 최순희 씨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로 한 거예요.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기로 했어요. 딸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힘들겠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냥 딸의 마음을 공감해주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니까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을 읽어주는 힘입니다. 자식의 마음을 이해해주면 자식이 스스로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답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읽어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당장 방법을 제시해주고 싶어 해요. 하지만 때로는 해결책보다 공감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진짜로 원하는 건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분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상하지 않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해요.
마음을 읽어주는 부모의 자식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부모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늘어나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 잘된 집 부모들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자식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에요. 조언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주고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식 잘된 집 부모들에게는 세 번째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바로 자식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는 용기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부모는 강해야 한다고 배워왔잖아요. 자식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드는 부모들은 달랐습니다. 69세 김정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정자 씨는 평생 강한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웠어요. 언제나 씩씩하고 당당한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안부 전화는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어요. 명절에 모이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대화만 오갔습니다. 김정자 씨는 이상했어요. 어느 날 김정자 씨는 건강검진에서 작은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평소라면 혼자 알아서 해결했을 텐데 그날은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김정자 씨는 고민 끝에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무섭다. 혼자 있으니까 불안해. 이런 말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했습니다. 그때까지 김정자 씨는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만 했었거든요. 큰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당연히 제가 병원에 함께 가야죠. 엄마도 무서울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세요? 그날부터 김정자 씨와 자식들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김정자 씨가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니까 자식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자식들이 더 자주 안부를 묻고 깊은 대화도 나눕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솔직해졌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김정자 씨가 약함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이 실망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74세 이순분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순분 씨는 평생 모범적인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실수도 없고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항상 현명한 조언만 해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딸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딸은 이순분 씨를 존경하기는 했지만 편하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엄마가 너무 완벽해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엄마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순분 씨는 오랜 친구를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평소라면 혼자 참았을 텐데 그날은 딸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정말 슬프다, 외롭다,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딸은 처음으로 엄마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슬플 수 있구나. 나는 엄마가 항상 강한 줄만 알았어. 이제야 엄마가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느껴져. 그 후로 딸은 이순분 씨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고민도 털어놓고 힘든 일도 상의했습니다. 이순분 씨가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식들은 완벽한 부모보다 인간적인 부모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도 편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완벽하면 자식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약함을 보여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방식으로 약함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67세 박미경 씨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박미경 씨는 늘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는 너희만 있으면 된다. 너희가 없으면 못 산다. 엄마를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약함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자식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엄마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는 겁니다. 이건 진짜 약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감정적 조종이에요. 진짜 약함을 보여주는 건 어떤 걸까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기분이라는 걸 나누는 거예요. 김정자 씨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김정자 씨는 무섭다고 말했지만 아들에게 의존하지는 않았어요. 도움을 요청했지만 부담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함께 해주면 고맙고 안 돼도 이해한다는 마음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약함을 보여주면 자식들이 오히려 더 다가옵니다. 부모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식들도 자신의 약함을 편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71세 장경순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장경순 씨는 요리를 정말 못했어요. 하지만 평생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항상 음식을 잘하는 엄마인 척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장경순 씨는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엄마는 요리를 잘 못한다. 평생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미안하다. 며느리는 오히려 좋아했어요. 그럼 우리 함께 배워봐요. 저도 요리 배우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그 후 장경순 씨와 며느리는 요리 클래스를 함께 다니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사람은 완벽한 존재보다 부족한 존재에게 더 애정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부모보다 인간적인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약함을 보여주면 자식들도 부담감에서 벗어납니다. 부모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더 솔직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너무 자주 약함만 보여주면 자식들이 걱정하게 돼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의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약함을 보여주되 독립적인 모습도 함께 보여줘야 해요. 힘들지만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존경과 애정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 잘된 집 부모들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적절히 보여주는 용기예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인간적인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편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비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자식 잘된 집 부모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바로 자식의 존재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자식은 축복이잖아요. 하지만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는 부모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75세 조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정희 씨에게는 45세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조정희 씨를 걱정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속 썩겠다, 왜 그렇게 키웠나, 이런 말들을 했죠. 조정희 씨도 처음에는 속상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느 날 조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내게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부터 조정희 씨는 마음을 바꿨어요. 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 아이 덕분에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아,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걸 엄마가 안다. 하지만 엄마에게 너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있어 줘서 엄마는 행복해. 내가 태어나 줘서 정말 고마워. 아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이런 실패를 했는데도 엄마가 고맙다고 하니까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조정희 씨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표현했어요. 진심으로 아들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점점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했는데 엄마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엄마와의 관계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내 존재 자체를 감사해 주셔서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존재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는 마음의 힘입니다. 자식이 뭘 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받은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해도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73세 윤혜자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윤혜자 씨의 딸은 몇 번의 이직을 반복하며 방황하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딸이 직업도 제대로 못 잡고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윤혜자 씨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윤혜자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딸이 이직을 하든 안 하든 내게는 여전히 소중한 딸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엄마는 상관없어. 다만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하니까. 딸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엄마를 실망시킬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엄마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부담이 사라졌던 겁니다. 그 후로 딸은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요. 지금 그 딸은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엄마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축복으로 여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자식이 우리 기대와 다른 길을 갈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그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부모가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아이 덕분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있어서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 아닌가요? 70세 김말순 씨의 경우를 더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김말순 씨의 아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도 못하고 취업도 어려웠어요. 주변에서는 안타까워했지만 김말순 씨는 달랐습니다. 김말순 씨는 아들에게 매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태어나줘서 엄마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너 때문에 엄마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내가 없었다면 엄마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정말 고마워.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정말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다른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아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재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는 마음의 힘입니다. 자식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놓치고 살아요. 자식이 성공해야 고맙고, 잘해야 자랑스럽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자식은 늘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존재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는 부모의 자식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내가 뭘 해도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준 부모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효도하고 싶어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 말이에요. 76세 송옥분 씨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송옥분 씨는 세 자녀를 모두 이런 마음으로 키웠어요.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해도 존재 자체에 감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똑같이 고마워했어요. 지금 그 세 자녀는 모두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의사가 된 자녀도 있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녀도 있어요. 직업은 다르지만 모두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송옥분 씨를 정말 사랑하고 감사해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비밀을 아셨죠? 자식의 존재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무엇을 성취하든 관계없이 그냥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받고 자란 자식은 100%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자식 잘된 집 부모들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자식 잘된 집 부모들의 4가지 비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 없는 믿음, 두 번째는 자식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세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는 용기, 그리고 마지막은 자식의 존재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와서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우리 자식들은 이미 다 컸는데 소용이 있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습니다. 74세 한정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정순 씨는 이 네 가지 비밀을 70세가 넘어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다른 부모들처럼 자식들을 재촉하고 걱정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정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바꿔보자고 마음먹었어요.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믿고 응원할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엄마가 행복했어. 처음에 아들은 당황했어요.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한정순 씨는 꾸준히 이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둘째, 셋째에게도 똑같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점점 좋아졌어요. 지금 한정순 씨는 자식들과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깊은 대화도 나눠요. 70세가 넘어서 시작했지만 충분히 변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엄마는 너를 믿어. 내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 엄마도 완벽하지 않아. 실수할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자식들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런 마음을 표현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혹시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자식이 너무 멀리 있는데 어떻게 하지? 바쁜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번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진심이거든요. 진심으로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그리고 바쁜 자식이라도 부모의 진심 어린 사랑은 부담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조건부 사랑이나 잔소리는 부담이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은 오히려 에너지를 주거든요. 71세 박순덕 씨의 경우를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박순덕 씨의 딸은 외국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만났어요. 하지만 박순덕 씨는 매주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이 달랐어요. 잘 먹고 있니? 건강하니? 이런 안부만 물었습니다. 공부하라. 일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내가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행복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은 그런 통화가 정말 좋았어요. 엄마와 통화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금은 딸이 먼저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올 정도로 관계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좋은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세요. 혹시 자식이 연락도 잘 안 되고 관계가 많이 소원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생일에 축하 문자를 보내거나 명절에 안부 인사를 하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때 잔소리 대신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태어나줘서 고맙다. 건강해서 다행이다. 이런 말들 말이에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부모의 진짜 사랑을 거부할 자식은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4가지 비밀을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변하게 될 거예요. 자식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부모인 여러분에게도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식을 조건 없이 믿고, 마음을 읽어주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존재 자체에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는 일이 줄어들어요. 대신 자식과의 관계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변합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효도하고 싶어져요.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시 자식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으셨나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자식에게 전화 한 통화 걸어서 고마움을 표현해보세요.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존재 자체에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도 잘 되고 부모도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자식들과의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많은 가족, 사랑과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